따르면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하실 그 주거지 확보와 관련해서 주말 농사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농사 짓는 그런 문제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이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게다가 농사꾼 대통령으로 외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우루과이 최고 권력자로서 대통령 지위에 걸맞게 부를 축적하거나 누리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 화제의 주인공으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가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대통령 재임 중 서민과 다르지 않게 검소함을 실천하고 국민 또한 스스로 변할 수 있게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1960년에서 70년대 반정부 게리라 조직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14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985년 석방된 후 정계에 입문하여 국회의원이 됐고 농수산업 장관을 거쳐서 2010년에 인구 330만 명인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취임 후 나라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저택을 사용했습니다. 해변 휴양도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도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며 팔아버리도록 했습니다. 대신 그는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이전에 살았던 수도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월급의 90%가량을 빈민층 주택 사업 등에 기부했고 남모지로 근근히 생활을 연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틈틈이 부업으로 주거지 농장에서 국화를 손수 재배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보탰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 취임 당시 신고한 총 재산은 1,800달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그가 소유한 1987년산 폭스바겐 승용차 값 등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란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 후 부인 소유분을 포함해서 재산이 부동산 2억 원과 승용차 590만 원, 트랙터 3대와 농기구 등으로 재산이 약간 불어났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1국위 대통령이었음에도 그가 남다르게 검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체득한 인생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옥중 생활을 통해 형성된 철학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라고
내세우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수감 생활 속에서 삶을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었고 언제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별나게 행동하거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이 이미 세워놓은 전통에 따라 그저 나름 처신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는 이런 대통령들이 리더십에 힘입어서 대규모 경호원 없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대통령들이 치세에 힘입어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패와 빈부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농사 짓는 사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매입 사저부지 일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서실장께서 농지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매입 농지는 경작 중이며 휴경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지 매입 후에는 영부인께서 실제로 농지 경작을 하는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주말을 이용해 경남 양산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는 비서실장이 발언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은 양산의 주말에 지속해서 내려가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의원은 국정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이 주말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올라오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한가한 자리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다 엄격결에 나온 거짓말이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통령 일정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도 즉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조는 모습이 가끔 카메라에 포착되는데 그 이유가 주말 농사에 있었던 것이냐며 차라리 농지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직 대통령은 재임 동안 예외 조항을 두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이 전례도 있고 해서 모든 것 사실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기보다는 참모와 내각에 일임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면 된다고 보면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를 거두는 것도 못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재임 기간 중 국민들이 눈높이와 잣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소박하게 퇴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높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 높은 신 어떤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물러나거나 퇴직해서 노후를 걱정하여 밥벌이를 찾아야 하는 다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구차하거나 특례를 두어서 농지법 문제를 해소하는 뭐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논란이 전국을 강타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유사일에 농사 짓는 대통령의 일상을 보여준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이참에 이런 전통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퇴임 이후의 어떤 그 전통으로 이어지고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서울에 머무시면서 큰 집에서 나름 같이 동거동락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전통을 세움으로써 국민들이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는 입장에서도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내외께서의 주말 농사짓기 전혀 구차하거나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 조금 약간의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그 농지법 위반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문제가 위야무야 돼야 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이왕에 사저 구입 부지를 매입한 바에야 농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 짓는 것 전혀 구차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저 역시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제 부모 시대에 부모님들이 어떤 생활들을 연상해 본다면 농사 자체가 구차한 것은 전혀 아니고 특히 어떤 그 최근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면 대통령께서 주말 내려가서 이런 그 농사를 거두는 것 전혀 구차한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럽고 또 농어민들한테 큰 어떤 그 희망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일대 어떤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지법에 특례를 두는 것보다는 주말에 내려가셔서 농사 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